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를 봐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후원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고를 봐주시는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정성산 떼레비 가열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정성산 TV 긴급 북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북한 소식. 여러분들께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도 지금 북한의 김정은과 북한의 똔주들이 어떤 이해관계와 어떤 불일치를 하고 있는지 평양 똔주들의 이야기를 가열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라요. 실은 저도 요 소식을 3월 달에 살짝 접하긴 했었습니다. 뭐냐면 올해 3월 달인가 제 기억으로는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지금 북한의 신흥 부자들에게 법인세를 물리고 있다라고 보도를 살짝 짧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설마 제가 법인세라는 건 말 그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있는 일종의 국세죠, 국세.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한가라고 이제 좀 두고 봤어요, 그동안에. 다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의 이 똔주들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 전 세계의 북한의 이 똔주들, 그러니까 신흥 부자들은 그 유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주 회개망측하게 돈을 번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서 회개망측하다라는 거는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 내에서 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범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성자금이나 세금을 빙자한 충성자금, 그다음에 각종 자리세라든지 중간에 서비차 운송비 여러 가지 돈을 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북한에. 그런데 이런 데서 과연 법인세를 내라고 그런다? 왜냐면 다 개인 사업자거든요, 북한은.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돼가지고 대부분 개인들이 운영하는 목욕탕, 안마방, 미용실, 각종 편의봉사 시설, 또 거기 식당도 있고 장마당에 자리세, 그래서 평균 이 세금 비슷한 탈취 자금이 내가 한 100달러 벌었다 하면은 한 100달러 정도 되면 한 20불 정도 내나 30불 요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북한이 대대적으로 법인세를 만들어서 북한의 똔주들을 조이고 있다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전 방송에 살짝 그 이야기는 했을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 보험이 나와가지고 똔주들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며 아니면은 충성 자금으로 대치하든지, 그래서 김정은 보험에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왜 똔주들이 지금 심상치가 않냐면,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통화하니까 지금 이 똔주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든 돈을 강탈하려고 북한의 인민보위부나 국가안전보위부, 또 각종 관련 기관들에서 연합을 해서 새로운 전략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법인세를 매겨서 법인세를 내지 않으면 이때까지 돈 번 거에 대해서 많게는 3배, 10배까지도 부가금을 매기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겁니다. 북한에서 이 법인세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도 최초고, 법인세에 대한 이 벌금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그대로 내면은 한 30% 정도 뛰어가고, 제대로 안 내면 10배까지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 부가세. 요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자, 여러분. 북한의 재벌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북한의 똔주, 신흥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짝 해드릴게요. 지금 평양의 신흥 부자들의 삶은 어느 정도냐면, 최고급 아파트, 그 다음에 현찰로 못해도 한 5만 불에서 한 10만 불? 이제는 1000불, 2000불은 돈도 아니에요. 현찰로 한 10만 불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인테리어도 다 최고급, 다 자기가 합니다, 북한에는.
자기가 그 최고급 인테리어하고 또 한국제 TV라든지 한국제 뭐 냉장고 뭐 한국제가 좀 있어져야 잘 나가는 돈주거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아주 비싼 거 한 끼당 한 100달러 하는 그 해당화 식당이 있죠. 그런 식당 가서 뭐 100달러, 200달러 막 대놓고 먹고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만큼 그 북한의 돈주들이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에 이건 뭐라도 해야 되겠구나. 돌멩이 갈아서라도 돈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2000년부터 그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자 시장 나가서 팔고 중국과 무역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신흥 부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내온 자료인데 북한의 돈주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고 이제 집계를 했습니다. 북한 인구가 약 2,500만 명이라고 할 때 약 2%에 해당되는 50만 명이 1990년대 이후 생겨난 신흥 부자, 즉 돈주라는 겁니다. 50만 명이 북한에는 지금 돈주라고 하는데 이들이 평균 5만 달러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자그만치 250달러가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250달러가 그 지하 자금으로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250달러입니다. 250달러면 여러분 자그만치 34조 정도 되죠? 한국 돈으로 하면은 34조. 그렇지. 250달러. 그러면 여러분 북한의 1년 예산이 얼마냐? 약 7조 정도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1년 예산은 7조 정도다. 7조하고 34조. 이건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시겠죠? 한국은 뭐 1년 예산이 한 470조 되고, 그러니까 한국이 470조, 북한이 한 7조, 뭐 잽이 안 되는 거지. 자, 이렇게 250억 달러, 34조 정도를 주무르는 이 돈주들, 이 돈주들이 지금은 북한의 모든 건설, 뭐 하물며 장마당에 중국산 제품이라든지 또, 그러니까 도매, 그 다음에 서비차, 유통, 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이후에 북한에는 이 기괴하게 돈을 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그 북한의 돈주들은 북한 사회의 형태에 따라, 그 북한이라는 독특한 형태에 따라 권력형 돈주, 뭐 무역형 돈주, 장사형 돈주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권력형 돈주들이에요. 어쨌든 권력을 끼워야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성이나 뭐 또 이렇게 국가 권력을 끼워야 이 돈주들이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북한의 돈주들은 이미 보험금이라고 해서 다 돈을 줘서 와이로 먹여요. 뇌물을 먹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이런 돈주들에게 십수년간을 돈을 벌어서 부를 차지한 북한 지하 자금의 뭐 한 250억 달러를 움직이는 이 돈주들에게 법인세가 이제 딱 시작됐다는 거예요. 법인세가 매 개인이든 뭐든 어쨌든 돈을 벌었으면 부가세를 법인에 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내라. 안 내면 그 부가세에 대한 세금은 뭐 10배 이상까지 내야 된다. 요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여러분 지금 평양에서 제일 많이 자살하는 게 누구냐면 돈주들이에요. 돈주. 왜? 권력형 비리 이 돈주들이 잘 해먹다가,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키워서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 돈주들한테 생겨난 말이거든. 잘 키워서 돈 좀 싹 빼먹다가 국가보위부나 뭐 당인민위원회나 이런 데서 돈 빼먹다가 어느 때가 딱 되면 무슨 죄를 씌워서라도 돈주를 사형을 시키거나 감옥에 보내요. 그러면 돈주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한순간에 몰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주들은 북한 조선은행은 안 믿어요. 다 현찰로 가지고 있거든요. 현찰로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뭐 수십만 달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또 달러로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 자기가 돈을 많이 벌다가 탁해 되면 어떻게 될지 알고 이제 보험도 쳐놓고 뭐 돈에 대한 예치도 이제 분산 배치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법인세를 내라 이거예요. 법인세. 북한의 돈주들은 대부분 정경유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북한의 권력기관하고 끼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자, 법인세를 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 김정일이가 하도 돈이 없으니까 이 김일성 김정일 기금을 만들어서 헌납을 하면은 노령용 칭호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죠? 당 일꾼 대우를 해줬으니까 명예를 준 거지. 그런데 지금 김정은 충성자금이 나왔는데 돈이 안 거치니까 법인세를 매겨서 그 법인세를 안 내면 무조건 10배 이상의 부가세를 매기겠다라는 거고, 더 결정타는, 며칠 전에 들은 더 결정타는 뭐냐? 지금 이 돈주들이 3년 동안에 돈을 벌었던 그 기록들 있잖아요. 북한은 대부분 은행 거래 안 해요. 무조건 현찰입니다, 북한은. 그 3년 동안 돈주들이 거래했던 거래 실적하고 얼마를 벌었는지 이실직고에서 당에 보고해라. 국가보유부에 보고해라. 그래서 지금 북한의 평양에 있는 돈주들이 야 이거 우리들이 저질려는 거구나. 좀 이렇게 알고 있거든. 맞거든. 김정은이가 이제 돈을 빼먹을 때는 북한의 돈주들밖에 없거든.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한 겁니다. 며칠 전에 들었어요. 지금 평양에 있는 돈주들은 이거 탈출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양에 있는 돈주들이 자살을 했거든. 그렇게 자살하게 만들었어요 또. 그래서 이 평양의 돈주들이 지금 북한의 공안 당국에서 3년 동안 했던 거래 내역을 밝히고 그거에 대한 벌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부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다시 말해서 충성자금을 낼래? 아니면 너 감방 갈래? 돈주들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너 김정은 충성자금 낼래? 아니면 갈래? 감방 갈래? 그게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도 어쨌든 서류는 다 제출하라고. 서류는 다 제출해야 된대요. 3년 동안. 이야,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평양의 돈주들이 이거 이러다가는 우리가 진짜 이거 뭐 돈을 주고 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평양의 돈주들을 치기 시작하면 폭동이 멀지 않았다니까. 오늘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들어온 평양 소식, 심상치 않은 평양 돈주들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개인주의, 이미 시장주의예요. 북한의 돈주들이 이제 소식을 계속 전해올 겁니다. 탈보하라 그랬어요. 돈 다 들고 미국이나 가라고. 미국이나. 내가 그랬는데 김정은이가 북한의 돈주들을 지금부터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정성찬 테레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멸고.